Dear distinguished guests, dear 네, colleagues 기린 and 여러분, friends, a good day 안녕하십니까? to you all. 네, 여러분 모두 It is a great pleasure for 안녕하십니까? me to be the moderator of the Future of 오늘 Intangible Cultural MZ Heritage 세대들이 Envisioned 그리는 by NZ Generation 무형문화유산의 within the 미래라는 scope of 주제의 the 2021 세션에서 World 좌장으로 나서게 Forum 되어서 for 매우 기쁘게 Intangible 생각합니다. Cultural Heritage. 2021 세계 I am 무형문화유산 obviously not 포럼에서 a 이렇게 member of the 특별한 NZ 세션에 generation, 함께하게 되어서 but as 특별히 기쁘게 intergenerational 생각합니다. 저는 connection is 물론 such an MZ 세대는 important 아닙니다. aspect of 하지만 safeguarding intangible 무형문화유산을 cultural 보호하는 데 heritage, 있어 세대 I 간 hope that I can 연결고리가 do 매우 justice in 중요한 부분이기 moderating this 때문에 session 오늘 이 today. 세션의 좌장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최선을 Our session 다하겠습니다. presents the outcomes of the 2021 오늘 특별 Intangible Cultural 세션에서는 Heritage Youth Summit that took place yesterday, 2021년 hosted by 무형유산 ITCA 청년 on a 서밋 virtual 결과를 소개하게 forum 됩니다. 이 서밋은 메타버스라는 가상세계에서 이치캡이 주최한 행사였습니다. 15개국에서 44명의 참가자들이 이 서밋에 참가하였는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비롯해서 유럽에서도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역에 걸쳐 여러 다른 동료들로부터 네트워킹을 하고 배우고자 하는 젊은이들의 열의를 느낄 수가 있었고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기술의 힘에 대해서도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서밋에서 우리는 9명의 젊은 청년 전문가들의 영감을 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양한 배경에서 온 분들이었는데요. 일부는 학생이었고 또 일부는 전문직 종사자이기도 하였습니다. 대도시 출신인 분들도 계셨고 토착민, 토착 공동체에서 오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대부분 문화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긴 했었습니다만 토목기사 한 분도 계셨습니다. 이는 무형문화유산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형문화유산이 우리 주변 도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또 우리가 다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푸자 아마야는 네팔 카트만두 사례를 통해서 유형문화유산과 무형문화유산 사이의 강력한 상호 연결을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고대 직무에 대한 장시아오의 연구는 무형문화유산이 살아있는 유산임은 분명하지만 과거에 무형문화유산이 어떻게 연행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역사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한루는 중국과 한국의 도자기 제작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서 많은 국가에서 무형문화유산이 어떻게 공유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김동현님은 한국의 공주시의 25개 무형문화 유산을 문서하고 목록하고 발표하는 그 복잡한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청년 참여에 있어 공식 및 비공식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무형문화 유산과 관련된 교육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뭄바이와 아메다바드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아켄크샤 타테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포네파세드 커솜삭님은 라오스 루앙 프라방에서 인형극 관행, 그 연행을 보호하는 것이 어떻게 지역사회에 더 나은 생계를 제공하는 동시에 젊은 세대의 인식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인도의 무슈미의 초운드루이는 이 젠더 규범에 도전하여 그녀의 차우춤의 예술성을 광범위한 청중을 대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토착문화 활동가인 찬드라 트리프와는 토착 청년의 역할과 현재 그들이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있어서 직면하고 있는 여러 과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형태와 장소에 상관없이 2021 무형유산 청년 서밋의 청년 참가자들은 무형문화유산 보호가 지역사회의 안녕과 지속 가능성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모두 자국의 문화유산을 보호하려는 열정을 공유하고 이러한 노력에서 청년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청년은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다리입니다. 그런데 이 다리가 끊어지면 우리는 영원히 유산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청년 서밋 참가자들은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청년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모두 공감하였습니다. 한국의 ICH 청년 네트워크에 대해 이시원님이 여러 가지 경험을 공유하였는데 이 네트워크는 2020년 세계 무형문화유산 포럼에서 설립이 되었었죠. 이 경험은 매우 좋은 교훈을 우리에게 제공을 합니다. 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협력 선언문을 채택함으로써 청년 참가자들은 배경과 직업에 상관없이 회원들이 지역, 청년의 다양한 목소리와 지식을 확장시키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청년 네트워크에 대한 의지와 그 전념을 재확인하게 되고 더불어 이 플랫폼을 통해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무엇보다도 이 공동체뿐만 아니라 다른 외부 파트너와도 협력을 하고 공동 사업을 개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특별 세션에서는 네 분의
청년섬의 대표들의 말씀을 청해 듣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연사인 푸네파스의 커소삼닉 라오스에서 와주신 분인데요. 모시고 인형극을 통한 무형문화유산 해석에 대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십시오. Good afternoon, everyone. 안녕하십니까, 내외기빈 This is my 여러분. pleasure to share some information. 오늘 이렇게 발표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푸네파스의 커솜삭이라고 합니다. 루앙 프라방주, 라오스의 루앙 프라방주에서 지금 발표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제 연구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형문화유산을 어떠한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루앙 프라방에서 연행이 되고 있는 인형극을 활용을 하여서 어떻게 무형문화유산 해석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무형문화유산의 이런 문화 대표들, 여기에는 기예능인, 또 공예가들,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모두 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한 그 과정에서 타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갖고 있는 숙련된 그런 기술과 또 이런 문화유산에 대한 각종 지식을 그 과정에서는 잃게 되는데요. 디지털 와해와 파괴라는 것 자체는 기회와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무형문화유산을 연행을 하고 또 그 관습과 관행을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이 디지털 기술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루앙 프라방 주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19 등 다양한 그런 도전 과제들이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그 해석을, 그 유산을 해석을 보다 잘하고 또 이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형극과 관련돼서 어떻게 하면 이 유산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의미와 그 가치를 보다 잘 해석할 수 없을지에 대해서 함께 보다 자세하게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인형극은 널리 잘 알려진 그런 종목이죠. 인형극과 관련된 또 무형문화유산 종목도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형극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무형문화유산 분야에서의 문화적 해석을 하기 위한 아주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형문화유산에는 그 문화유산을 전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언어를 포함한 구전 전통과 표현, 공연 예술, 사회적 관습, 의식 및 재전, 또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전통 공예 기술 등 다방면에서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기술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 사과 말씀 전합니다. Yes, this what I do in puppet. 그래서 이 인형극을 어떻게 해석하는 데 활용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형극은 무형유산을 대표할 수 있는 단적인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형극에는 수반되는 문학이 있고 시가 있고 또 공예가들도 함께 하게 됩니다. Yes, and this is our group. Now our group is the found in 2009. 그래서 2009년에 저희가
지인들과 함께 설립한 이 노어포 그룹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특히나 인형국 관련돼서 무엇을 하고자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파워 그룹은 이 지역의 청년 세대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저희가 갖고 있는 사명은 유형 및 무형 문화유산의 전통적 관행과 보존 과정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활동은 4가지 범주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전통 공연, 그리고 꽃이라든지 바나나 잎을 활용한 예술 작품 활동, 직물, 금박 등 다방면에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나 공유해드리고 조금 더 이해를 도모하도록 하겠는데요. 네, 영상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so much for me present our community. 네, Thank you. 다시 한번 이렇게 발표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포네파사님 발표 감사합니다. 이어서 찬드라 트리푸라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ICH 보호 및 전승에 있어서의 토착민 청년의 관점, 도전 과제 및 향후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Warm greetings from all the indigenous youths from Asia. 아시아의 모든 토착민 청년분들께 인사 말씀 전합니다. 이 세계 무형 문화유산 포럼에 함께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제기구에 따르면 90개국의 사업 760만 명의 토착민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들이 구사하고 있는 언어만 하더라도 4,000개가 넘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토착민들은 전 세계의 5%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 지구의 생물 다양성의 80%를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무형 문화유산 협약 2003년 협약이 물론 채택이 되기는 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토착민들의 인권이라든지 인정, 그리고 대표성 면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토착 공동체와 우리 미래 토착민 그 청년 세대들이 보다 적극적인 그런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의 관점, 즉 토착민의 그런 청년의 관점에 대해서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토착민 청년이 무형문화유산을 어떠한 식으로 연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토착 문화가 어떻게 무형문화유산의 전 과정에서 잘 반영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 토착 청년의 시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그리고 국제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보호를 위한 정책과 법규들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보호와 전승에 있어서 이런 정책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토착민들의 권리가 분명히 인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의미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분들의 대표성이 꼭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토착민들의 이 과정에서 제대로 포용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다양한 공동체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적 비전이 있어야지만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전승이 전 세계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호 존중과 신뢰,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해도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4C가 있죠. 협력, 협업, 조율 및 집단 행동, 이 cooperation, collaboration, coordination, 그리고 collective action이라는 것이 필히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서 각종 혁신과 기술을 동원을 한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또 전승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토착민 사회는 여러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착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무형문화유산을 연행을 하고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도전 과제들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무형문화유산 협약과 또 국가 정책을 보더라도 토착민 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전승하는 데 있어서의 토착민들의 권리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할 텐데 안타깝게도 국가 차원이나 내지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토착민의 대표성은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유산 보호, 그 국가의 절차에서 토착민 대표들이 제대로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점 아주 큰 과제라는 생각이 들고 또 문화유산 보호 및 전승에 있어서 어떤 포괄적인 정책이 부재하다는 점 그리고 포용적인 정책이 부재하다는 점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호와 전승의 과정에서 토착민 청년들이 배제가 되는 부분들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외부의 힘과 외부의 그런 세력으로 인하여서도 어려운 점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집단 지성을 발휘를 한다면 이 도전 과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과제 중에서도 이 외부적인 힘, 이 외부적인 그런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나 또 토착 공동체는 본인들의 문화나 문화유산을 잃게 될까 봐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토착 청년들의 경우 여전히 그래도 희망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단 행동, 함께 우리가 힘과 노력을 경주를 한다면 분명 포용적인 유산의 보호 및 전승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그리고 포용적인 청년 네트워크가 있다면 우리의 무형유산 보호 전승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 하에서 포용적인 정책도 펼쳐나가고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년의 눈에서 본 전략적, 장기적인 비전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구와 또 목록화, 기록, 혁신적인 활동도 우리가 필히 해야 하는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캠페인도 유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캠페인을 바탕으로 여러 계획들을 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재정적 및 기술적인 지원을 우리의 청년들이 활동을 전개하는 데 제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청년들의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년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ICH 방면에서는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역량 강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당연히 토착 공동체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하고 진흥을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전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옵션과 가능성들을 활용을 하여서 이 과업을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하며 세계 무형문화유산 포럼을 통해서 희망찬 미래가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용적인 그런 문화유산 보호와 또 토착민 권리 인정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토착민 청년과 그 외에도 여러 소수 민족의 청년들 또 다른 취약계층의 청년들을 위한 세상이 열릴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찬드라 트리프라님 아시아 태평양의 토착민 청년의 관점에서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네팔의 푸자 아마티아님을 모시고 토목공사 차원의 그 관점에 대해서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Is my slide visible? 네, 화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자리에 올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또 특히 많은 전문가분들 앞에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무형문화유산 전문가분들 앞에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토목공학을 전공한 푸자 아마티아입니다. 제가 지금 연구 사업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팔 카트만두 대학교에서도 음악학과 저희 학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가든 에리아에 있는 마라데브 사원과 관련돼서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 사업입니다. 카트만두, 저희 네팔의 수도에 위치하고 있는 주요한 문화유산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사진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사원의 가장 위쪽의 지붕 쪽을 보시면 이게 상당히 붕괴가 된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는 한 150년 전의 사원의 모습입니다. 그 강 근처 바그마디 강변 쪽에서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이게 저희 나라 북에서 남쪽을 아우르는 가로지는 강인데요. 저희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서는 그 트리푸라 순다리, 저희 순다리 사원, 제가 아까는 짧게 줄여서 말씀을 드리긴 했었지만 트리푸라 순다리 사원을 재건하고 복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적 보존의 그 개념을 저희가 충분히 적용을 하고 유무형 음악 유산을 결합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토목공학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왜 이게 음악대학에서도 왜 음대에서도 여기에 관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건설 사업 그리고 문화유산 부분도 중요하지만 네팔의 음악 유산도 여기에 최대한 통합시키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사업이긴 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네팔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하고 그리고 또 저는 연구자로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에서도 저는 연구자로서 참여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 만큼 토목공학 전공을 살려서 건설 부문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완공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 재건 복원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네팔 전국에서 우리가 음악유산, 지금 네팔의 한 75개 지역구에서부터 저희가 음악유산을 충분히 수집해서 이것을 하나의 플랫폼에 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형의 음악유산을 한 플랫폼에 모두 다 포함을 시켜서 이걸 교육자료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특히 청년들, 아이들에게 저희의 민속음악, 저희 현지 음악을 하나의 지식으로 전파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 사업의 골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2015년에 찍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지진이 났고 나서 저희 이게 돌로 만들어진 사원이긴 하지만 가장 위쪽 지붕에 보시면 이게 사실 좀 와해가 되고 붕괴가 된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5년 지진 이후에 저희가 복원 작업을 일부 시작한 다음에 찍은 사진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사원에 원래 포함된 구조물이었는데 이게 쓰러져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이 피나클 가장 지붕 위쪽에는 구조물, 이게 90피트의 길이를 자랑하고 있는데 이것을 복원하는데 9개월이라는 기간이 걸렸습니다. 많은 작업 노동자 인부분들께서 같이 일을 해주셨고요. 이 지붕 인공 그 구조물의 일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구조물에 대해서도 제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전통 실천, 이런 기능들 그리고 이런 지식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것이 충분히 기록화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번 사업을 통해서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통 장인분들이 하고는 계시긴 하지만 지금 여기 사진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지만 이 전통 장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리고 이 기능, 이 예능을 기록화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전승이 잘 돼야 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우리가 전파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모던하게 다 철강 구조물, 이런 강철로 만든 건물에 익숙해 있긴 있지만 이런 전통 어떻게 보면은 지식, 또 공예적인 이런 지식, 그리고 전통 재료를 사용을 하는 것,
이 하나의 거의 예술 작품을 손으로 저희 보시다시피 조각하고 깎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식을 이 신세대에게 어떻게 제공을 잘 할 수 있을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록을 잘 하고 이것을 전승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심지어 전 사회에 전파를 하고 보급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지분 구조를 보시면 지금 이 지분 구조를 엮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거를 하는 사람들은 전통 장인분들이신데 장인분들은 보통 노년층이고 특히 청년들은 현대 기술이나 다른 분야에 가서 일자리를 찾기 때문에 이런 전통 지식을 최대한 저희가 보존하고 젊은 세대에게 전승하려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죄송하지만 소음이 너무 심해서 통역이 좀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저희 함께 일을 했었던 팀원분들인데요. 이 팀원분들이 함께 일을 했었고 이분들이 얻은 지식을 저희 또 대학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보급하려고 전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음악 유산을 최대한 수집하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이건 네팔 남부 지역에서 연행되고 있는 음악 유산입니다. 하나의 예시이긴 하지만 이런 음악 유산을 우리가 수집해서 저희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싶다 말씀드리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자님. 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이시원님의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네트워킹의 중요성과 미래 무형문화유산 청년 포럼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Thank you, Han. 박사님 감사합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대한민국의 이시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청년 네트워킹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앞으로 ICH 청년 포럼을 보다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ICH를 보호 및 전승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활동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정책 기반 리서치, 연구, 캠페인 등 여러 가지 활동들을 그동안 전개해 왔는데 그 중에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에서의 청년은 아주 중요한 이해 당사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등 여러 기구에서도 청년들의 그런 목소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지구 반대편에서 정말로 쉽게 소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국제적인 교류가 아직까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ICH라는 분야 자체가 특유의 분야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들에 따라서 또한 지역사회 공동체에 따라서 기술적인 제약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말씀드렸다 싶은 대로 소득 격차라든지 정보의 격차로 인해서 이것이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물론 끈끈한 연대 중요하긴 합니다만 이제는 초연결과 또한 초다양성의 사회로 점점 더 전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청년들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 함께 풀어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효과적인 보호와 전승 노력을 소통과 또는 협업을 통해서 배가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인식을 제고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또 청년들의 역량 강화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어떤 수동적인 입장이 아닌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를 하도록 함으로써 ICH 보존과 보호의 과정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였고 행사를 개최를 하였는데요. SNS상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ICH 청년 포럼은 그 자체만으로도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만 저는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다 많은 목소리를 반영을 하고 우리가 원하는 지속 가능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 언어 장벽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부 사례 연구를 통해서 느꼈던 것이 많은 기관들과 또 개인들이 모범 사례가 될 만한 활동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공유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언어적인 장벽 때문입니다.
부분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해당 국가나 또 국제기구, 이치캡이나 유네스코 등과 같은 이런 기관들이 여러 언어를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어를 비롯한 장애우를 위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속해서 여러 포럼들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사업과 프로그램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밋이나 포럼에서 어떤 연사분들이 보호나 전승에 대해서 어떤 아이디어나 개념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면 이것을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 속에서 실천을 하고 여러 환경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워크숍이나 서머 캠프 등을 바탕으로 이 아이디어를 보다 구체화하고 실천을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어떤 역효과가 있을 수 있는지 또 어떤 개선점도 가능한지에 대해서 탐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성과를 다른 분들과 또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사한 관심사가 있고 그리고 유사한 그런 과제가 있는 상황에서는 나이나 또 인종이나 소득 무관하게 함께 창의력을 발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SNS나 ICH 링스 그리고 관련된 기관들의 웹사이트를 활용을 해서 다양한 접근 경로를 다변화함으로써 관심과 창의력을 촉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제대로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을 하고 어려운 과제에 대한 해법을 보다 손쉽게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성과를 어떻게 다른 이들과 공유를 하는지가 실제로 우리가 사업 성과를 내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한번 모든 참석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이치캡 측에게도 이렇게 귀중한 경험을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이 관계를 더욱더 활발하게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시원님 말씀과 제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몇 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모든 그 발표자들, 우리 청년들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점이 어떤지에 대한 일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이 청년주도 포럼을 어떤 식으로 구상을 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포럼이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지, 즉 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전 세계 청년 간의 협력을 구축하기 위한 이 포럼이 어떤 종류의 이 활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시원님께서 먼저 발표를 해주실까요? 그러면서 역순으로 여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제가 발표에서 이미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간략하게만 첨언을 하자면 ICH의 핵심은 다양성을 포용을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동체 곳곳에 그리고 나이와 인종과 성별과 직업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익숙한 그런 어젠더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기술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교육의 역할 등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기성세대도 청년들이 모르는 것들을 또 많이 알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 포럼은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인식을 제고하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역량들을 서로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도 역량 강화 노력을 통해서 계속해서 생산적이고 유익한 담론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포용성이 정말로 핵심적인 요소이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조언해 주신 점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푸자 아마야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 생각에는 이런 포럼이 하나의 좋은 장으로 자리매김해서 여러 사람들 그리고 저희와 같은 청년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각자 직접 표현을 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금 저희가 현재에서 하고 있는 일을 얘기를 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현재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이런 포럼을 통해서 좀 소식을 제공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하면은 이게 더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제고되는 것으로 귀결이 되고 그러면 더 좋은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그를 통해서 젊은 세대 또 청년들이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수 있다면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무형뿐만이 아니라 유형문화유산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더 알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런 교육의 기회가 제공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교육이 정말 핵심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이 노인 세대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청년 세대에게 전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게 아주 가장 좋은 방식이 돼서 우리 문화유산을 보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된 연구를 더 하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미래 세대에게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자님 말씀하신 대로 연구와 교육이 하나의 좋은 매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그 보호도 전승의 수단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특히 이제 청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가치이기 때문에요. 이어서 찬드라 티프라님 이미 많은 말씀을 발표를 하시면서 해주셨습니다만 그래도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질문 감사합니다. 이런 ICH 포럼, 이런 상황에서 이런 포럼도 물론 중요하지만 청년 포럼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풀뿌리의 목소리도 반영할 수가 있고 보호와 전승을 위한 전략이 보다 정교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국제적인 이런 모든 절차에 있어서의 청년의 목소리 반영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과정에서는 우리 스스로도 더 많이 배울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핵심적인 이 포럼의 역할이라 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재교육, 즉 스스로 계속해서 배워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ICH 문화, 보존, 보호를 계속해서 하는데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필요할 것이고 또 이런 부분들을 탐구하는 데 이 장이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연사분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이미 해주셨죠. 청년들이 기술을 신속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기술이 우리의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도 물론 활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여기에 대한 전문성을 활용을 해서 보존, 보호, 노력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전 세계에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찬드라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호네파셋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지 문화의 이런 연행자들과 또 보유자들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모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이라는 것 자체가 현지 공동체에 대한 염두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무형문화유산을 위한 플랫폼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포럼을 통해서 여러 국가들이 무형문화유산 방면에서 일하고 있는 이런 청년들 간에 서로 교류 활동도 하고 체험 활동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개 국가들 간의 어떤 소집단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소그룹 프로그램도 가능하겠고 내지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차원의 프로그램으로서도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모든 연사분들 훌륭하게 발표를 해주셨고 여러 영감의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청년 포럼 활동 크게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식 계속해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청년 집단의 목소리를 모아 인식을 제고하고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이 여정의 힘을 지속적으로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형문화유산이 존중되고 보호되고 전승되는 그런 환경을 구축하는데 2003년에 그 협약의 정신에 맞춰서 계속해서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객 청중 여러분 감사드리며 포럼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